네, 안녕하세요. 그 24년도 이제 고절경채 기출문제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고절경채 시험은 뭐 10월 달 또는 뭐 11월 달 아직 멀긴 했는데 네, 지금이 2월 달입니다. 아직 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은 그 3, 4월에 이제 구급경채 뭐 경기도 그다음에 뭐 경상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기타 등등 이제 구급 시험이 있기 때문에 구급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미리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저경채 시험에 대한 뭐 상세한 내용 이런 거는 그 23년도 해설 앞부분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저경채 OT 영상이라고 해서 따로 올려드린 것도 있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네, 물결파에 대한 부분이죠.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파동이 이제 진행되어서 이제 간섭을 나타냈을 때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그 A를 보면은 그 점선과 점선, 그러니까 아래랑 아래가 만났으니까 그 아래랑 그 아래가 만났으니까 이제 같은 모양이죠. 네, 같은 모양으로 만난 것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위랑 위가 만났으니까 역시 같은 모양으로 만난 것이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위랑 아래가 만났으니까 반대 모양으로 만난 거죠. 그 반대 모양으로 만났으면 상쇄인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모양으로 만났으면은 이 보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죠. 그 특별한 표시 없으면은 그 하문제, 기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제와 상문제만 좀 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문제는 조금 약한 응용, 그다음에 상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응용. 보통 고조경채 시험은 그 중문제를 좀 많이 내려고 하는 편이죠. 그 상문제는 뭐 한 개 정도 내려고 하는 편이고요. 한두 개.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도 상문제는 하나 정도고 뭐 중문제가 한 대여섯 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번, 그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에 대한 어, 이제 그래프이다. 어,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와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 이렇게 두 개를 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진폭이라는 것은 그 6이겠는가? 진폭은 3이죠. 그 다음에 파장이 8이겠는가? 파장은 여기서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쉬웠네요. 그 다음에 속력이라는 것은 몇이겠는가? 지금 주기가 4니까 그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인데 이렇게 주기가 그 4초고 그 다음에 파장이 이렇게 8cm니까 이거는 2cm per 그 세크인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주기가 4니까 이제 진동수는 역수취해가지고 4분의 1인 그 0.25가 될 테니까 이것도 x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3번 보겠습니다. 그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그 1차 코일과 그 2차 코일의 그 가문수의 비가 뭐 2대 1이다. 그 n의 값이 지금 2대 1이다. 그러면 v의 값도 그 2대 1이겠죠. 근데 1차 코일에 220V가 걸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110V가 걸리겠죠. 이런 것도 기본 문제죠. 그래서 1, 2, 3번 뭐 1분 안에 다 처리될 문제입니다. 그 세 문제가 뭐 20초씩 풀면 충분해 보이네요. 그 다음에 그 4번 보겠습니다. 그 매질 A에서 그 매질 B 쪽으로 진행하는 이제 평형파가 있다. 그 다음에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파동이 꺾이는 모양을 봤더니 제가 굴절을 이렇게 투 스텝으로 어, 그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 꺾이는 모양을 보고 어디가 굴절률이 큰지 판단한다. 두 번째 꺾이는 정도를 보고 이 델타 n을 비교한다. 뭐 이렇게 투 스텝으로 설명드렸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스텝만으로 충분하네요. 꺾이는 모양을 봤더니 이 굴절률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밑에 게 큰 거죠. 진행해야 되는 원래 진행할 이 직선 방향에서 이 법선 쪽으로 이렇게 꺾였으니까 그 나보다 굴절률이 큰 곳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A의 굴절률이 그 B의 굴절률보다 크다. 이거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그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작다. 굴절률이 큰 곳이 충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속력은 작겠죠. 그래서 그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작다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처음 한번 만들어진 이 파동이 진행할 때 그 반사나 굴절이 있어도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 그 진동수, 주기, 뭐 오메가 다 바뀌지 않죠. 그래서 3번 이거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그 A에서 입사각은 이 정도인데 그 B에서의 굴절각은 이 정도고요. 그 입사각이 큰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기본 문제죠. 그 3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원칙으로 설명드렸던 그 첫 번째 대원칙이죠. 그 다음에 그 5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 이상기체 A가 들어있는 그 밀폐된 용기를 뜨거운 물 속에 넣었더니 그 A의 온도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올바른 것은 이런 것도 기본 문제죠. 일단은 부피가 변화가 없죠. 그러면은 1도 하지 않은 거죠. 그 여기 있는 기체를 딱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델타 Q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W라는 이 연력학 1법칙은 내가 어떤 기체를 딱 테두리 쳐서 이 얘를 특정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이 기체의 부피가 변화가 없었다면은 1도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그 A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겠는가? 그 온도가 지금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겠죠. 그 다음에 A 분자의 그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겠는가? 그 운동 에너지가 아마 평균 운동 에너지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그러면은 그 2분의 F KT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얘가 그 2분의 1의 그 MV 제곱이 되겠죠. 근데 지금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이게 커졌으니까 지금 운동 에너지도 이제 커진 거죠. 이 둘 다 운동 에너지식입니다. 2분의 F KT라는 것은 그 평균 역학적 에너지이기도 하죠. 이상기체의 그 평균 역학적 에너지라는 식인데 이제 위치 에너지가 0이다라고 이상기체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곧 그 운동 에너지가 된 거죠. 네, 어쨌든 그 T가 올라갔으니까 그 운동 에너지가 일정할 순 없다. 커져야 된다. 그 다음에 A의 용기에 가하는 그 압력을 물어봤는데 이상기체니까 그 PV-nRT에서 즉 nR 값은 안 바뀌고 T는 올라갔고 부피도 안 바뀌니까 P도 올라갔겠다. 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죠.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그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 시간 속도 그래프죠. 그 올바른 것은 0에서 3초, 0초와 3초인 순간의 물체의 위치는 같다. 그 면적이 이동 변인데 지금 이 기울기가 그 3 증가할 때 이게 4가 떨어지니까 2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1.5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5인 거는 확실하죠. 물론 이렇게까지 정확히 체크 안 해도 그 1.5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요 삼각형이랑 지금 넓이가 같을 테니까 어 지금 1.5라는 넓이로 갔잖아요. 그럼 앞으로 1.5 갔다가 지금 뒤로 1.5 간 거니까 그 0초와 3초인 순간에 물체의 위치는 같다. 0초에서 출발해서 이 3초에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정답은 쉬웠네요. 그다음에 2번 그 1초와 5초인 순간의 가속도 크기를 물어봤는데 그 1초에서의 기울기가 뭐죠? 그 3분의 기울기의 크기가 3분의 4죠. 1초일 때 저기 빨간색 이거의 기울기가 그 3분의 4잖아요. 그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이제 크기는 이제 3분의 4죠. 그 다음 거는 지금 2분의 2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2초와 4초인 순간에 물체의 운동 방향은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서로 마이너스로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3초인 순간 물체가 멈췄다라는 것은 이 속도가 0이어야 되는데 0이 아니기 때문에 멈춘 게 아니죠. 네, 첫 페이지는 다 기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응용 자체가 없었던 거죠. 첫 페이지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면은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 약간의 응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거는 중문제라고 좀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림은 어떤 열기관에서 그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저렇게 ABCA로 한 바퀴 돌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그 알자 1은 플러스로 지금 한 거죠. 얼마큼 했는가? 이 면적만큼 한 거죠. 이 알자 1의 크기는 뭐죠? 그 1PV인가요? 2 곱하기 1이니까 네, 이렇게 PV만큼 일을 또 한 것이기도 하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에서 이제 절대값 DQ라는 것을 써준 거기 때문에 이 부호를 좀 체크해 줘야겠죠. 그럼 A에서 B로 갈 때는 어떻게 되죠? 그 델타 Q가 그 델타 U 플러스 델타 W인데 A에서 B로 갈 때는 지금 그 온도도 올라가죠. 그 P 곱하기 V 값이 커지고 있으니까 T의 값도 커지고 있는 거니까 그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V가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인 거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지금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델타 W는 0인데 P 곱하기 V 값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온도도 줄어들고 있죠. 그럼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갈 때도 부피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P 곱하기 V 값도 3에서 2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겠죠. 얘도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그럼 1번 보시면은 그 A에서 B로 갈 때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양은 80이겠는가? 지금 여기가 플러스 80인데 델타 W랑 델타 U랑 이렇게 80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델타 W가 80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열을 흡수하겠는가? 지금 마이너스죠. C에서 A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E를 받겠는가? 지금 W가 마이너스니까 외부로부터 E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열 효율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흡수한 게 이제 Q1이고 그 다음에 방출한 게 몇이죠? 70이잖아요. 근데 효율이라는 것은 Q1 빼기 Q2죠. Q1 빼기 이렇게 Q2 이렇게 써야 되는데 Q2라는 게 지금 70이니까 8분의 1이라고 써야겠죠. 80분의 80 빼기 70.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7번. 이 정도면은 그쵸, 뭐 기본 문제가 맞기도 한데 뭐 약간의 응용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열 효율 묻는 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부호 찾는 거. 음, 그쵸. 8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제가 음소거를 누르고 네,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 뻔했네요. 네, 8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 A 같은 그 우주선 이것도 글쎄요 뭐 제 생각엔 다 기본 문제인데 그냥 출제자 의도를 좀 생각했을 때 약간의 그 응용을 준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하문제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출 걸 기대하고 냈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중문제라고 출제한 것 같아요. 근데 앞장만큼은 이거는 뭐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대표 유형이라고 하는 그 많이 출제하는 반복해서 많이 출제하고 있는 형태들 그거랑 거의 똑같이 냈기 때문에 첫 페이지는 다 하인 것 같아요. 네, 첫 페이지는 다 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7, 8번 네, 이 정도가 일단 뭐 중인 것 같고 이거 10번, 11번 이것도 뭐 약간의 응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본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인지 중인지 뭐 조금 헷갈리지만 기본 문제라고 봐야겠죠. 대표 문제고요. 10번도 하고 11번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출제자가 생각했을 때는 또 이렇게 중으로 냈을 수도 있습니다. 11번 정도는 뭐 일단은 보죠. 그 8번 그림과 같이 그 A가 탄 그 우주선이 이제 B에 대해서 그 일정한 속력 0.8C라고 했으니까 이거 엄청 빠른 거죠. 아, 상대성 이런 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에서 이제 빛을 쏴가지고 뭐 거울에 충돌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상황이네요. 우주선의 길이가 D고 그 다음에 우주선의 높이가 지금 L이고 그 다음에 우주선 내에서 빛이 왔다 갔다 왕복 시간이 T고 네, 그러니까 A가 관측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관측했으니까 이 L이나 D나 이런 T 이런 건 이제 고유가 되겠죠. 자기가 자기 공간을 관측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B가 관측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B가 봤을 때는 그 우주선의 길이 D라는 것은 D보다 짧게 보이겠죠. 상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곳을 내가 빠른 곳을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길이는 축소가 일어나겠죠. 다만 그 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축소가 일어나고 운동 방향의 수직인 쪽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D는 축소가 일어나지만 L은 이건 그대로죠. 이거는 운동 방향의 수직이니까 변화가 없죠. 이 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빛의 속력은 빛의 속력만큼은 이거는 그대로죠. 이거는 광속 불변의 원리로 상대적으로 봐봤자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시간은 이 상대적 여기서 이게 빛의 속력을 말하는 거죠. 그 일반 속력이 아니고 빛 속력은 그대로 일정하다는 거죠. 또 이렇게 일정하다. 그럼 상대적 시간은 이 속력분의 거리인데 제 A가 봤을 때는
이 빛의 속력으로 그 2L을 간 것처럼 보이겠죠. 왕복이니까. 근데 B가 봤을 때는 똑같은 속력으로 2L을 간 게 아니고 여기서 출발해서 우주선도 이동할 테니까 우주선이 이렇게 앞으로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이런 식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2L보다는 더 큰 거리를 간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렸다는 거죠. 더 걸린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B가 봤을 때는. 지금 A가 이거를 T라고 느꼈으니까 B는 이거는 T보다 크게 느끼겠죠. 시간을. 그래서 빛의 왕복 시간은 T보다 길다.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은 이게 똑같고요. 그냥 C가 그 C로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이거는 L은 똑같이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그 원리에서 기본 문제에서 다 출제한 거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쪽 챕터를 조금 어려워하니까 이게 뭐 중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절경체의 특징이 그 대표 응용 그 중으로 내던 이렇게 하로 내던 음, 그 중문제조차도 대표 유형입니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 알려져 있는 그 챕터마다 그 대표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다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중문제조차도 대표 유형입니다. 하지만 대표 유형 중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것들을 출제하는 거죠. 생각할 만한 것들을. 그리고 상문제가 이제 처음 보는 스타일로 약간 응용하는 건데 이런 문제를 거의 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과 대표 유형 정리만 제대로 해도 이 시험은 고득점 내기가 쉬운 시험이죠. 뭐 이번에도 이거 한 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대표 유형인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영순환에서 제가 그 서브 자료에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그 문제들, 그 다음에 그 이순환에서 그 유형별 문제풀이에 정리해 드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대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 유형들을 정리해 놓은 거죠, 제가.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핵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거는 뭐 질량수와 그 다음에 그 양성자 수만 잘 맞춰주면 되는데 여기는 2잖아요. 여기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원소 번호가 1이니까 이거 H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5니까 여기 2니까 여기 3이 될 수밖에 없죠. 핵 분열이겠는가? 지금 조그만한 것들이 합쳐지고 있으니까 핵 융합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가에서의 질량수는 3이죠. 중성자 수는 2죠. 3 빼기 1이니까. 그 다음에 이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죠. 질량수 보존되는 것은 보존되는 것이고 그거는 질량수는 근사값이니까. 하지만 진짜 실제값인 질량은 이 에너지가 나간 걸 봤을 때 조금 새어 나갔다라는 거죠. 질량이.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이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각각 그 양의 전하량 QQ, EQ다. 이거를 ABC에다가 이렇게 배열한다. 가에서 그 B가 받는 전기력을 구하시오. 근데 그게 F였다. Q, Q 이렇게 EQ였어요. 그러면은 A가 B를 이렇게 밀 거고 C가 B를 이렇게 밀겠죠. 근데 이제 D와 이 Q를 그냥 제가 1 처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D와 Q에 대해서 문제를 물은 게 아니고 지금 그 상대적으로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DQ라는 것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게 계속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 1 처리해서 그냥 간략하게 쓰겠다는 거죠. 그 오른쪽으로 주는 힘은 K도 1 처리할게요. 오른쪽으로 주는 힘은 K의 D의 제곱분의 QQ잖아요. 그러니까 1의 힘인 거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주는 힘은 K의 D의 제곱분의 Q 곱하기 2Q니까 이거 2의 힘인 거죠. 그러면은 알짜 힘이 이렇게 1로 남는 거죠. 요 1이라는 것을 지금 F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그러면 나도 보시면은 Q, Q, 이렇게 EQ. 나에서 B가 받는 힘은 이쪽으로 A가 B를 미는 거는 이 K D의 제곱분의 QQ니까 1이겠죠. 그 다음에 C가 B를 이렇게 미는 힘은 K의 2D의 제곱 분의 QQ 이렇게 써지니까 이거 2분의 1이겠죠. 그럼 얘는 그 2분의 F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략하게 빠르게 답만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죠. 아, 뭐, 난 좀 헷갈린다. 네, 순간 말을 더듬었네요. 네, 난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K, D, Q 다 써가지고 그냥 차근차근 풀고, 뭐, 시간을 좀 더 써서 풀면 되는 거죠.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괜히 이렇게 빨리 풀려다가 틀리는 것보다 그냥 좀 천천히 풀고 확실히 맞추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천천히 푸는 거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푸는데 정확도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천천히 푸는 거죠. 11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전류가 두 개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A에서의 자기장이 0이 됐대요. 지금 X 전류가 X를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죠. X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얘가 만드는 그 자기장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그 A점에 KR분의 그 I 값으로 이게 I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 거리 눈금은 다 1로 처리할게요. 이것도 귀찮으니까 어, 그 K도 1로 처리할게요. 이거 그래서 KR분의 그 I라고 해주시면은 오른손 법칙을 쓰면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K 그 R분의 I 그러니까 I의 세기로 지금 누르고 있겠죠. 근데 이게 0이라는 것은 이 빨간색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그게 A점에서 이 다른 방향으로 이 I의 세기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K랑 R이 1이니까 K R분의 I 이 빨간색도 전류 세기가 I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향성 이 위쪽으로 흐르고 있어야 뚫고 들어가는 게 나오겠죠. 아 실수했네요. 이 파란색으로 만드는 게 잘못했네요, 제가. 파란색으로 만드는 게 뚫고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뚫고 들어가는 거네요. 오른손 법칙을 쓰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빨간색은 이 나오는 쪽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이 이 빨간색이 그 아래쪽으로 돼야지 나오는 방향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일단은 그럼 점 C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파란색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I의 세기가 나오죠. 그럼 빨간색은 이렇게 들어가는 세기를 만드는데 여기서 그 I의 세기로 만들죠. 그러니까 시점에서는 둘이 합쳐주면은 0이 되겠네요. 이거 맞네요. 그 다음에 점 D에서 그 자기장의 세기를 B랑 비교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뭐 B, D를 결국 다 구해봐야 되네요.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만드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만드는데 이제 그 R분의 I를 생각했을 때 그 2분의 I의 세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라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만드는데 그 R분의 I 생각하면 I의 세기로 만들죠. 그 다음에 D점을 보면은 빨간색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I의 세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역시 나오는 세기로 I의 세기로 만들죠. 그쵸? 그러면은 그 D에서 그 자기장의 세기는 지금 2I고 이 B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3I니까 작다가 아니고 크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에 흐르는 전류는 아랫방향이죠. 그 다음 Y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만약에 2배로 한다면은 그 B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세기가 0이 되겠는가? 그 I의 세기를 빨간색을 2배로 하면은 저 빨간색이 2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은 2분의 I로 그대로 있고 빨간색이 2I가 되는데 들어가는 걸로.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장이 이제 0이 되진 않죠. 이제 뭐 11번도 뭐 기본 대표 유형에 속하긴 한데 그래도 그 중문제로서 출제한 것 같습니다. 뭐 약간의 응용, 조금 사람들을 조금 힘들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약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뭐 7번, 8번, 11번 요 정도가 중인 것 같고 뭐 출제자 의도가 10번도 중인가는 모르겠네요. 요거는 아무래도 기본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뭐 개념 문제니까 요거는 기본 문제겠죠. 12번 보시면은 그 생긴 모양을 보고 매칭하면 되죠. 이게 도체고 그다음에 이게 반도체고 이게 절연체고 전기 전도성이라는 것은 절연체가 클 수 없겠죠. 제일 안 좋겠죠. 그다음에 C 도체의 대표적인 게 규소가 아니고 이거는 반도체의 대표적인 거죠. 실리콘. 그다음에 A는 절연체는 그 반도체에 비해서 그 원자가 띠에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기 쉽다. 이게 머니까 이동하기 힘들겠죠. 그다음에 그 AB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줘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4번 이게 정답이겠죠. 그 AB에서 전자는 그 전도띠와 그 원자가 그 띠 사이에 그 뭐죠? 그 사이에 해당하는 저 띠간격
여기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네, 맞잖아요, 이건. 기본 문제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것도 글쎄요, 뭐 그냥 기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출제 의도는 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의 생각은 집어넣었으니까요. 음, 보죠. 그 자기장 내 도선거리, 뭐 가나다 이렇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자기력선이 지금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걸 보고 이게 N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X가. 처음에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나에서 유도 전류 방향을 물어봤는데 요거는 맞는 것 같네요. 네. 그 나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물어봤는데 지금 가에서 나 쪽으로 지금 회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가의 모양에서 지금 반시계로 돌면서 지금 나의 모양이 됐다가 다의 모양이 된 거니까 이게 가나다 쪽으로 갈 때 저 네모를 들어가고 있는 이 화살, 이 자속의 양이라는 것이 줄어들고 있죠. 왜냐면 이건 수직으로 들어가는 양을 체크하는 것인데 이게 처음에 뭐 3개였으면은 이게 뭐 선 하나가 10이라 그래서 양을 30이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30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수직 성분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줄어들고 있는 거죠. 30보다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갈 때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자속이 이게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러면 전류 방향이 그 A 쪽으로 흘러주면은 어 잠깐만요, 잘못 썼네요. 그 아래쪽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 아래쪽을 이렇게 증가시키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러면 A 쪽으로 전류가 흘러줘야 이 노력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전류 방향이 A다. 이게 맞겠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이거는 이 델타 V 식을 쓰면은 왼쪽으로 날개를 펼치면 IR, 오른쪽으로 펼치면 N의 DT분의 D파이. 그 다음에 문제에서 B의 세기가 지금 자석이 만약에 일정하다 하면은 B의 세기가 일정하니까 뭐 DT분의 DS 이런 것들로 식을 변형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그 뭐죠? 자기장의 세기가 커진다라는 것은 이 자석의 세기를 키웠다는 거죠. 이 B의 세기를 키웠다는 거니까 델타 V도 커지는 거고 이 R 값은 일정할 테니까 I 값이 커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회전 속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이 dt분의 d파이가 줄어드는 거죠. 단위 시간에 바뀌는 정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줄어들면은 유도 전류도 줄어들겠죠.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뭐 비슷한 문제도 기출됐었던 것 같은 문제네요. 진공 속에서 이제 AB의 질량과 운동 에너지 파장에 대한 설명을 주고 이제 파장의 비율을 구해봐라. 이렇게 출제했네요. 그 운동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질량과 파장 쪽으로 식을 바꿔야겠죠. 그 2n분의 p제곱인데 그 2n분의 1에 그 람다분의 h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이제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에너지가 지금 똑같으니까 그냥 2 이렇게 쓰고요. 쭉 넘어가서 2n분의 뭐 1, 그 다음에 람다 a분의 그 h의 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 이렇게 2 곱하기 2m, 그 다음에 2, 그 n분의 그 람다 b의 그 h의 뭐 이렇게 제곱 이렇게 써질 거니까 나누기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1이 될 거고 그 나눠주면은 2분의 1이 되고 그 나눠주면은 그 람다 a 람다 b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람다 a분의 람다 b라는 것은 루트 2가 되니까 그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도 네, 생각하는 문제니까 중문제라고 봐야겠죠. 이것도 그림은 이제 N극을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떨어뜨리는 모습이다.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에 유도 전류의 방향, 지금 N극이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NS가 되겠죠. 솔레노이드가. 그러면은 전류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줘야 자기력선을 이렇게 내뿜는 그 N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을 따라가면은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는 건데 아닌가요? 반대네요, 반대네요. 네, 요 선을 이렇게 따라가면은 이렇게 흘렀다는 거죠. 그러면 AG, 이렇게 흘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그 자석이
지우겠습니다. 자석이 그 O에서 이제 코일을 통과하여 이제 Q까지 쭉 가면은 이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자석의 총 에너지가 보존되겠는가? 아니죠. 자석이 내려가면서 여기에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잖아요.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자석이 전달해 준 거죠. 자석이 갖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가 일로 빠진 거기 때문에 그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어야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중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 이런 스타일들은 과거에 기출 이미 됐죠. 그 다음에 디귿 보면은 그 자석을 5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은 그러면은 유도 전류 세기가 커지겠는가? 맞죠? 더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은 이 속력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dt분의 d파이도 증가하는 것이고 그럼 유도 전압도 증가하는 것이고 유도 전류도 증가하는 것이죠. 16번 솔레노이드죠. 기본 문제인데 솔레노이드 기출 자체가 너무 안 됐었기 때문에 뭐 혹시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냥 기본 문제가 기출이 안 됐던 것뿐입니다. 그림은 그 전류가 솔레노이드 가나에 흐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A와 B가 같겠는가? 지금 전류 방향이 음 뭐죠? 이렇게 이게 위에서 아래죠. 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고 그 나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니까 그 전류가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은 자기장 방향도 반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른손 법칙 써보시면 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이 방향.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K2' and I. 그러니까 K2'이라는 것은 유제로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쓰는데 자기장의 세기는 지금 전류 세기는 1대 2죠. 가랑 나가. 그다음에 US 세기는 뭐 똑같겠죠. 1대 1로. 그다음에 N이라는 것은 단위 길이의 감긴수인데 이거 1대 2죠. 그러니까 1대 4겠죠. B가 그 A의 그 4배다. 그다음에 솔레노이드 외부에서 봤을 때 막대 자석이 만드는 솔레노이드 외부에는 그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으로 형성된다. 맞죠? 솔레노이드가 자석의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N극, S극처럼 막대 자석처럼 생겼고 여기도 이렇게 N극, 그 S극 이렇게 막대 자석처럼 생긴 거랑 같은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16번 출제자는 하라고 출제한 것 같아요. 그냥 기출이 전에 고절경체에 잘 안 나왔을 뿐인 거죠.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F를 줘서 이렇게 밀면은 둘이 가속도가 같을 텐데 그럼 R자 힘이라는 것은 MA인데 질량비랑 똑같겠죠. 1대 2. 네, 요거는 하가 맞고요. 그 다음에 18번. 요 정도면은 중문제라고 봐야겠네요. 요거는 그 이중슬릿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소리로 낸 것뿐이죠. 그러면은 빛이 아니니까 그 빛으로 했으면은 보강 간섭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밝게 보이고 상세에서 이렇게 어둡게 보이고 이러겠지만 이거는 빛이 아니고 소리니까 이렇게 보강인 부분에서 크게 들리고 상세인 부분에서 좀 잘 안 들리고 이렇게 결과가 약간 바뀔 뿐인 거죠. 그랬을 때 지금 Q에서는 상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틀린 것을 찾아보시오. P는 가운데는 보강이 맞죠. 그 다음에 P에서 Q에서보다 소리가 크다. 보강이니까 크겠죠. 그 다음에 Q에서 중첩되는 소리의 그 위상은 서로 반대이다. 상세니까 반대로 만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문제가 맞는데 이 4번 지문. 그러니까 그 중문제가 4번 때문에 중문제인데 이 4번을 모르고도 맞출 수 있긴 하죠. 왜냐면 1, 2, 3번이 쉬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는 또 한 문제 같긴 한데 출제자는 이런 지문을 넣고 이걸 답으로 했다는 그런 데서 이제 중으로 낸 거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푸는 사람들은 하처럼 풀었을 수 있지만 보겠습니다. 그 소리의 진동수를 2배로 한다. 그럼 소리의 그 파장을 그 2분의 1 그 람다로 바꾼다는 거예요. 파장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은 P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는가? 음,
보죠. 요거는 이 P에서라고 했으니까 또 그렇게 안 어렵네요. 이걸 Q에서라고 해야 문제가 좋은 문제인데 이거를 P에서라고 출제해 줬네요. P는 상관없죠. 네, 파장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P는 네,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 차이라는 게 0이잖아요. 이 경로 차이가 0입니다. 이 경로 차이가 지금 소리의 진동수를 바꿨다는 것은 둘 다 똑같이 2분의 람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소리의 진동수를 2배, 이 파장을 그 2분의 람다로 바꿨다. 요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얘네 둘 다 같이 바꾼 거니까 동일 위상이 들어간 거죠. 동일 위상이면 경로차가 그 2분의 람다, 그러니까 반파장에 그 짝수 배면 보강, 홀수 배면 그 상쇄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얘는 이 P라는 점은 경로차가 0이에요, 0. 이거는 2분의 그 람다 이거에 무조건 0배죠. 어차피 0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쇄가 아니고 이게 보강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거를 5번 지문이라고 놓고 소리의 진동수를 이렇게 2배로 하면 Q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됐으면 좀 더 문제가 좋았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도 그 상쇄가 아니고 보강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19번. 이것도 기본 문제로 봐야겠죠. 이거는 한계 진동수를 EF로 갖고 있는 금속판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빛 ABCD를 썼다. 이렇게 올바른 것은 그 A의 파장이 B의 파장보다 짧겠는가? A가 진동수가 작으니까 B보다 이 파장은 길겠죠. 그 다음에 D를 비출 때 광전자가 방출되죠. 이거 OF나 되니까. 그 다음에 B랑 C랑 비교하는데 B, C 둘 다 전자는 튀어나왔어요. 근데 광전자 수라는 것은 이 세기를 갖고 보는 거니까 이거는 똑같죠. 그 다음에 PC를 비출 때 둘 다 전자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그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누가 크냐? 이거는 들어오는 빛의 세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거는 C가 크겠죠. 맞는 거네요. 그다음 마지막 20번. 네, 요 정도가 이제 기존에 기출하지 않았던 응용 문제로서 뭐 대표 유형 이런 것도 아니고 상문제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 생각하는 흐름은 또 대표 유형의 생각과 똑같기 때문에 역시 고정형체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꼬아서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나마 제일 이제 어려웠던 게 맞긴 하지만 생각하는 흐름 자체는 기본 문제 푸는 거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 그 응용 문제인데 이제 대표 유형이 아닌 응용 문제,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응용 문제를 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또 많이 어렵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고정형체의 특징입니다. 그 많이 어려운 이런 문제를 수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진 않고 이거는 이제 한두 개 항상 이렇게만 하고 이 중에서 개수를 높이려고 하는 게 현재 고정형체 시험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고득점 받고 싶으면은 그 개념과 대표 유형이라고 하는 대표 유형이라고 그 알려져 있는 그런 문제들을 대비를 잘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그거 위주로만 잘해도 이런 문제 한 개 또는 뭐 두 개 이 정도 빼고는 다 맞출 수 있다고요.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답만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먼저 완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내공을 높여가지고 맞추는 거죠. 보겠습니다. 가는 그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를 각도가 다른 두 빗면에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다. 근데 속력 그래프를 봤더니 나처럼 되었다. 그 처음 속력이 달랐던 거네요.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것은 경사가 큰 지금 두 번째가 더 크니까 가속도가 큰 기역이 이게 B의 운동이 될 거고 니은이 그 A의 운동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가 지금 똑같아야 되니까 이 기역의
기억이 뭐죠? 그러니까 이 B죠. 그 B의 밑에 있는 이 빨간색 면적이나 이거를 빨간색으로 쓰죠. 네, 빨간색 면적이나 그 A가 이동한 거리인 이 파란색 밑에 면적은 똑같은 거죠. B로서. 일단 1번 보시면은 기억은 A의 운동이다. 아니죠. 그 다음에 그 평균 속력을 물어봤는데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등가속도 운동의 이동 거리, 이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될 거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D로서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기 때문에 그냥 걸린 시간도 똑같으니까 이 평균 속력은 똑같은 거죠. 이 니은의 2번에 대한 생각 이런 거는 네, 잘 할 수 있어야겠죠. 네, 이거 약간의 생각을 요구했죠. 그 다음에 3번 그 속력은 누가 크냐? B가 크죠. 또 이렇게 보면 또 쉬운 문제네요. 네, 뭐 그렇긴 하네요. 4번 그 T가 0인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가 같겠는가? 질량이 같은데 지금 속력이 다르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잠깐만요. 다시요.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그 운동 플러스 이게 위치인데 이거는 일정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t가 그 0인 순간에서 체크하나 t가 이 t인 순간에 체크하나 상관이 없죠. 근데 t가 0인 순간에서 체크하려고 했더니 그 위치 에너지 부분이 좀 헷갈리니까 그 t가 t인 순간에서 체크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위치 에너지가 0으로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는 누가 크죠? B가 크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B가 큰 거죠. 똑같진 않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